안녕하세요. 유튜브를 이제 어느덧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뭐 편수로는 400편 이상을 이제 찍고 있고요. 뭐 평일날 어떨 때는 많이 찍으면 5개, 6개, 뭐 적게 찍으면 한 2개, 3개 정도씩 이제 최근에 찍어서 이제 올리고 있는데요. 예. 지금은 비록 이제 이렇게 그냥 막 찍어서 이제 올리지만 저도 어느 시점이 지나면 편집하고 뭐 필요한 이렇게 뭡니까? 그래프나 이런 것들을 좀 띄워서 이렇게 좀 하는 것들도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씩은 하게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제가 뭐 편집을 하고 자막을 넣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썸네일 작업들을 하는 순간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찍어서 올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못할 것 같은 거죠. 뭐 질과 양이 이제 상충되는 얘기인 거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은 뭐 현재 생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튜브가 저의 본업이 아닌 거죠. 어 제가 하는 활동 중에 하나이다 보니 여기에 들일 수 있는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이 시간을 되도록이면은 평소에는 좀 주의 깊게 뉴스를 보든지 다른 유튜버 내용을 보든지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이제 올릴 수 있는 이 시간에 이제 좀 더 집중해 가지고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실질적인 좀 내용 콘텐츠를 좀 이렇게 좀 쌓아 보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더 많이 가지는 거죠. 그래서 좀 편집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은 저한테는 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좀 더더욱 드는 거죠. 뭐 제가 뭐 유튜브로 뭐 본업 삼아서 여기에 뭐 전력 질주하는 입장이다라고 하면 좀 얘기는 다르겠지만, 예. 그래서 뭐 저는 제 처지에 맞게끔 이제 이렇게 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니까 뭐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좀 구하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뭐 물론 뭐 앞으로는 인제 제가 인제 어떨지 모르는 거죠. 저 또한 인제 저의 미래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어떤 모습으로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저도 인제 한때 인제 예전 직장에서 회사 내 이제 사내 강사로서 인제 사람들 앞에 나서서 얘기하는 그런 인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물론 지금도 지금 표정이나 아니면은 뭐 바디랭귀지 아니면 이렇게 의사 전달력이 되게 많이 부족한데 많이 모자라고. 근데 이제 되돌아보니까 그때 그래도 쪼끔은 사람들에게 의사소통 그러니까 강사로서 이렇게 어떤 게 좀 더 필요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배웠던 것 같거든요. 그게 어 그 당시에는 '무슨 큰 도움이 되겠냐.'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유튜브를 찍는데도 좀 미끄럼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그 전 직장에 그 기회를 줬던 그 당시의 상황에 되게 감사하고, 예, 고마워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고요. 예. 앞으로도 아마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계속 이렇게 올리는 거는 매일 하게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저는 항상 제 자신에게 항상 다짐하고 제 자신하고 계속 약속하려고 하는 건 "야 너가 이걸 시작했으니까 안 하면 안 했지 하기 시작한 이상 평생 해라. 평생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라라는 이런 마음을 인제 먹는 거죠. 왜? 그래야지만 이 유튜브에 대해서 어 좀 제가 '이거 내 거다. 내가 평생 해야 되는 이게 천직이다.'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살아가고 싶은 거죠.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조직에서 제 일이 '이건 내가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단기적인 생각보다 쪼끔 더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보고 '정말 이게 나한테 필요한 걸까?' 혹은 '나 아닌 이 조직에는 회사에는 세상에는 동료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걸까 아닐까?' 요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좀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제가 앞장서서 제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요런 것들보다는 한 발짝 물러서서 다른 누군가가 스포트라이트를 좀 잘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그런 모습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거죠. 리더로서 앞에서 돌격 앞으로 얘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잘 따라가서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의 역할도 분명히 있다. 팔로우의 역할도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리더, 팔로우 뭐 혹은 이렇게 엑스트라라고 하더라도 엑스트라 나름의 그런 역할이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내 인생이 비록 주인공이 아니라 할지라도 조연이라 할지라도 혹은 엑스트라라고 할지라도 나름의 의미와 가치가 있으니 절대로 비하하거나 남들과 비교해서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제가 이제 유튜브를 찍어서 인제 올리고 이러는 것들 또한 이제 그 나름의 일환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좀 부지런히 지금의 이 활동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 거죠. 일본에서 와카미야 마사카라고 하는 분이 58세에 은퇴하고도 뒤늦게 PC를 배워서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IT 개발자가 되고 되게 많은 왕성한 활동들을 해서
인생 후반부에 은퇴한 사람들이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그분들에게 많은 교훈과 기감이 됐다라고 하죠. 그런 모습들처럼 이제 저도 이제 직장에서 제가 어느 누군가에게는 기감이 되는 모습이 되고 싶은 거죠. 나이가 들어가지만 임원이 아니지만 경영진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서 성실히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 그런 표본이 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좀 좋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4명 중에 1명이 고령자라고 얘기할 만큼 노인의 나라이죠. 그 노인의 나라에서 노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거죠. 4명 중에 1명 이상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것도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이 상당수 많다. 그 말인즉슨 성실하게 산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특권을 바라지 않고 어 할인을 받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은 자기 돈을 낸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더 강하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한테 이렇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는 거죠. 교통비 지하철이나 버스나 경로 우대라고 해서 할인은 받지만 자기 돈은 내는 거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지하철 요금이 무료죠. 이거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료보다는 예를 들어 지하철 요금이 1,200원이다라고 하면 500원은 개인 부담하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무료, 그냥 공짜는 좋은 거 아닌 것 같은 거죠. 왜? 노인들 중에서도 경제력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왜 천편일률적으로 돈이 있는 노인에게도 지하철 요금을 공짜로 해주냐라는 거죠. 그건 분명히 정책적인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하철 요금 1,200원. 그러면 어 500원은 내게 하고 정말로 그러면은 극빈곤층의 사람들은 그 교통비 500원에 준하는 돈을 또 보전 에너지적으로 방식을 찾으면 안 되냐라는 거죠. 물론 저는 이렇게 말을 쉽게 하지만 실제로 이 정책을 집행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뭐 지하철 요금의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노인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걸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다라는 거죠. 개선이나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평생 하는 일, 그리고 가능고 길게 오래오래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노인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서 이제 자기가 하고 있던 일을 내려놓고 은퇴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왕이면 은퇴하는 시점에 기존에 자기가 일을 해오던 일, 잘했던 일이겠죠. 그런 일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좀 하려면 아무래도 금전적인 경제적인 부분, 그러니까 월급, 소득, 수입 이런 것들보다는 일에 좀 포커스를 맞추려면 한참 현역이었을 때 좀 더 열심히 저축하고 아껴서 돈을 모아 놔야 된다라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목숨줄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남한테 꼭 돈을 후원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내 생활, 나의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 정도의 수준이 이렇게 갖춰져야지 내가 다른 곳에 눈을 돌릴 수 있다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내가 못 먹고 살고 내 가족이 굶주리는데 어떻게 남을 돌볼 수 있냐라는 거죠. 그건 사실상 위선이고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순서상으로. 우리의 가족이 내가 먼저 어느 정도 먹고 살고 여유가 생겨야 그 다음에 다른 누군가를 볼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뭐 저는 지극히 보통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떻게든 평생 할 수 있는, 오래오래 할 수 있는 일을 궁리하고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런 일을 추구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떻게 하면 이제 나의 일을, 내 재능을 잘 펼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도 당연히 하게 되잖아요. 그건 다름 아닌 유튜브 영상을 보든 영화를 보든 소설을 보든 되게 다양한 경험들을 좀 많이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왜? 그래야지만이 그 경험들 안에서 내가 필요로 한, 혹은 내가 잘 하고 있는데도 내가 미처 몰랐던 그런 내 재능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열심히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유튜브 영상 좋은 것들 찾아서 시청하고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좀 많이 그러고 싶은 거죠. 뭐 필요하다면 사람들도 만나고 이런 다양한 활동들 안에서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나의 본업, 나의 생업을, 나의 직업을 찾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경제가 되게 어렵다, 경기가 안 좋다,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의 아니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뉴스를 좀 더 많이 들여다보게 됐던 거죠. 기관 뉴스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게 뭐 그런 류의 얘기들이 조금 더 많아지는 거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저도 이제 어차피 생활인이다 보니 이제 그런
뉴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죠. 은행 것들 예적금 금리 올린대요. 그러면 부동산이나 뭐 주식에 투자하던 것들이 예적금으로도 좀 돈이 좀 옮겨지겠네. 요런 생각들도 하는 거고. 그런 뉴스도 실제로 보이니까 '아 정말인가 보다. 그런가 보네.' 이런 거죠. 벌써 뭐 은행에 예적금 보니까 뭡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신한은행은 뭐 36 개의 금리 뭐야 예적금을 0. 최대 0.4% 올린다고 되어 있네요. 뭐 1년 만기면 4.4% 짜리도 있고요. 음. 뭐 이런 게 있구나 싶은 거죠. 그리고 뭐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도 뭐 원 적금을 최고 2.5에서 2.6으로 올렸다. 1.3으로 올렸다. 뭐 요렇게 얘기하네요. 아 실제로 어 대출을 낸 사람들에게는 금리 인상이 되게 부담이고 힘든 처지이지만 돈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저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금리 인상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요런 생각들도 이제 들었죠. 어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적금으로 4% 5% 주면 주식 왜 하겠습니까? 그냥 예적금 넣죠. 안전하게 4% 5%를 확보하는데 굳이 뭐 모험해 가지고 뭐 주식을 할 이유가 있겠냐라는 거죠. 뭐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 뭐 일정 부분은 뭐 요렇게 뭐 생각하지 않겠냐라는 이렇게 느낌들도 드는 거죠. 이랬건 저랬건 인제 고령화되어 가는 인제 기대 수명이 이제 길어지는 세상을 인제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대요. "지금의 나이에서 곱하기 0.7 해야 된다. 0.8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50 살이다."라고 하면 10년 전, 20년 전에 40 살하고 똑같다는 느낌으로 생각하면 된다. 뭐 심한 경우에는 0.7 곱하기 해 가지고 50 살이라고 하면 과거에 35 살하고 똑같다. 요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0.7은 쪼끔 심한 것 같고 한 0.7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0.75. 분명히 제 생각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50 살이다라고 하면 한 30 한 7-8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뭐 40 살이다라고 하면 뭐 몇 살입니까? 뭐 30대 초반으로 생각해도 괜찮겠다라는 거죠. 요렇게 생각하면 쪼끔 더 길게 내다보고 더 멀리 이렇게 생각하는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더 세우지 않겠냐라는 이런 생각들도 드네요. 저는 저대로 인제 제 계획을 좀 미래 계획을 좀 세워 나가고 싶은 거죠. 유튜브 영상을 계속 찍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건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사람들 앞에 나서서 제가 강의를 하는 강사의 일도 하고 싶다라는 거고. 그리고 인제 블로그에 글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글들을 계속 쓴다라는 거는 어느 시점에는 책으로 펴내서 책 저자도 되고 싶다라는 거고. 제가 하고 있는 본업을 뭐 바탕으로 해서 온라인셀러 혹은 이렇게 온라인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또 안내해 주는 그런 상담사의 역할도 좀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어 대기업 취업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또 도움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또 없을까? 요런 생각들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실현이 될지 이럴지 저럴지 어떨지는 뭐 또 제가 계속 또 살아가 봐야 되기 때문에 알겠지만 뭐 그런 생각들도 하고 뭐 최근에 또 소설을 계속 읽다 보니까 그냥 막연한 생각입니다. '소설가가 되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 요런 거에 대한 좀 그런 강의도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쪼끔씩 하고요. 그러다 보면 저는 저대로 뭐 소설을 쓰는 뭐 소설가가 되어 있을지 어떨지 어떻게 압니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뭐 상상이니깐요. 제가 뭐 지금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중에 안 한다고 해서 누군가가 저를 뭐 혼내거나 이러진 않을 거니까 그냥 '저의 생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또 어떤 식으로든 저의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인제 역할도 좀 하고 싶은 거죠. 이런저런 생각들이 인제 계속 있는 거죠. 신기하기도 하고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아직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또 '뭘 좀 더 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계속하면서 하는 거죠. 제가 시험에 와서 토익 점수를 뭐 800 점을 만들겠습니다. 900 점을 만들겠습니다. 그게 뭐 나름의 뭐 저의 뭐 중간 목표일 수도 있고 계획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어 한때는 제가 인제 새벽같이 인제 일어나서 영어 학원 이제 새벽반을 들었었거든요. 그때 웃겼던 게 뭐냐면 새벽반에 인제 수업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한 6 명에서 한 8명 정도 됐어요. 근데
하루는 강사가 이제 저한테 그들에게 물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일을 하면서 영어를 쓰는 분들은 몇 명이나 돼요?"라고 물었더니 그때 8명 중에는 1 명인가 손을 드는데 나머지 7 명은 실제로 영어를 안 쓰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1 명조차도 실제로 영어를 쓰는 건 일상생활에서 20-30%도 안 되더라는 거죠. 그때 저는 거의 99%안 썼고요. 지금도 제가 영어학원을 안 다니고 영어를 공부하지 않지만 실제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생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피해나 큰 어려움은 없거든요. 그런 거 보면 사실상 저 같은 사람한테는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영어에 돈을 너무 많이 쓴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더라고요. 좀 낭비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 돈을 다른 데 썼더라면 어땠을까?' 뭐 물론 지금도 시시때때로 영어 영상을 듣고 이러면서 '영어를 좀 더 잘 듣고 잘 이해하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영어에 올인을 해야겠다.'라는 요런 생각까지는 안 가는 거죠. 물론 그래서 저의 인제 지식의 인제 영역이 좁아졌을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쪼끔은 생각이 다른 거죠. '영어에 시간을 투여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쪼금 더 집중하는 게 괜찮을 수도 있겠다.' 뭐 요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나중에 어느 시점이 돼서 영어가 필요하면 거기에 쪼금 더 집중하는 때가 올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현재는 영어보다는 다른 이렇게 더 괜찮은 영상들을 좀 더 접하고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요런 게 저한테 좀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죠. 어차피 뭐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이 좀 더 길 거라고 생각을 하니 좀 더 멀리 내다보고 길게 좀 보면서 움직이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미국의 기준금리가 뭐 오른다는 얘기들도 계속 있는데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미국의 기준금리가 앞으로 오르는 거는 이제 앞으로 한 3 년, 한 5년 동안 계속 일어날 일이다. 그리고 당분간은 저금리보다 고금리의 시대가 인제 온다. 고금리의 시대가 10 년이 될지 20 년이 될지 또 두고 봐야 될 거고 사람들은 그에 맞춰서 적응할 거다. 저도 또 똑같이 적응할 거고요. 뭐 지금은 되게 갑자기 인제 변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질이 개선되고 우리의 삶의 생활 습관들이 분명히 바뀔 거다. 다만 인제 남들보다 쪼끔 더 시간을 더 쪼금 더 서둘러서 움직여서 내 몸을 내 습관을 갖춰 놓으면 남들보다 덜 힘들고 충격을 덜 받을 것이다. 그러면 '나의 삶을 내 인생을 우리 가족의 삶을 쪼끔 더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 거죠. 그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것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고 하면 그 충격이 적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운전할 때 안전 운전하는 사람들이 큰 사고를 겪는 경우는 적다. 교만하고 내가 운전을 잘하는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함부로 움직이고 뭡니까? 칼치기 운전하고 속도가 정규 속도가 아니고 100, 120, 150, 180 이렇게 막 달리니까 사고 나고 대형 사고 나서 죽거나 불구가 되는 거죠. 술 처먹고 운전하고. 왜? 과신하는 거죠. '아 나는 술 먹어도 술이 쪼끔 취해도 운전 잘하니까 괜찮아.' 요런 마음이니까 인제 음주운전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망가지는 거죠. 세상에 겁내고 두려워하고 찌질이처럼 살면 '아 구질구질하다.'라는 손가락질은 받을지 모르겠지만 '인생이 한 방에 몰락하는 경우는 적더라.'라는 거죠. 앞으로는 좀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쪼끔 인생을 길게 내다보면서 힘을 잘 비축해 놔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시시각각 바뀌고 많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좀 길게 내다보고 좀 대비하면서 천천히 아주 멀리 생각하면서 조금씩 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고 바꿔나가려고 해도 괜찮겠다. 서둘러서 급하게 뭔가 조급한 마음을 먹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유튜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 또한 유튜브를 시작할 때 지금 5개월이 됐지만 뭐 지금 뭐 구독자가 이제 100명 조금 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뭐 400편 넘게 찍었고 물론 좀 처음에는 되게 창피했고 무서웠고 하찮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튜브 영상의 내용들이 조금 더 솔직해지고 조금 더 진솔해지고 조금 더 의미가 있는 쪽으로 이제 다듬어 가려고 저도 인제 계속 애를 쓰는 거죠. 고민하고 계속 생각하고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그런 것들을 좀 헤쳐나가면서 앞으로 쪼금씩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괜찮아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지금 2022 년의 1 월보다 2023 년의 1월 달에 찍는 유튜브 영상이 훨씬 더 퀄리티가 높아질 거라는 거죠. 더 의미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건 인제 제가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그 제 다짐일 수도 있고 의욕일 수도 있고. 근데 분명히 계속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올릴수록 영상의 질은 더 좋아질 것이다. 양이 결국 질을 좋게 만들 거다라는 건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은 거죠. 저도 그걸 또 믿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든 양을 늘려서 최대한 제 질을 같이 끌어올리겠다라는 게 제 목표이고 제 다짐인 거고요.
어떤 식으로든 저의 삶을 인생을 좀 길게 내다보고 중간중간에 하나씩 하나씩 채워 나가면서 움직이겠다.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않겠다라는 게 어 제가 인제 이번 영상의 인제 주제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멀리 내다보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좀 잘 좀 꾸려 나가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에 영상을 찍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 고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 많이 춥습니다. 코로나도 언제 또 어떻게 또 확산될지 모르는 되게 심상치 않은 상황이니 아무쪼록 하루하루를 잘 대비하시고 오늘 하루를 잘 보내시고 내일을 또 감사하게 즐겁게 또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결코 한 방에 뭔가 이루어지는 건 없고, 가늘고 길고 우직하고 지루해 보이지만 그것들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된다는 걸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항상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잘 채워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질지, 어떤 것들을 또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또 생각하게 될지 기대하면서 하루를 또 지내볼 작정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즐겁게 잘 열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